네,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저희 새롭게 제공되는 데이터 분석 기능인 파워 BI,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파워 BI에 대해서 어렵게 조합이 잘 맞을지 아직 상상을 안 해봤는데 세 분을 모셨어요.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 이렇게 해서 저희 송민 MVP님, 김지훈 MVP님, 위아연님 모셔서 진행을 할 거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파워비아이라는 제품 관련해서 3명이 함께 준비를 했고요. 이번 빌드 브레이크아웃 세션 중에 23번 내용이에요. 세 번째 세션이라 좀 지루할 때도 되셨고 해서 파워비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파워비아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션 내용 중에 있는데 파워비아이가 언제 출시가 돼서 지금 몇 년이 경과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끝나고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파워비아이가 몇 년 됐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드릴 거니까 그때 제가 무한 경품을 막 드릴게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서 마지막 퀴즈 꼭 열의를 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빌드 세션에서는 이제 당연히 뭔가 파워비아이의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를 했을 텐데 크게 개인 그리고 팀 그리고 오거나이제이션, 조직별로 파워비아이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제공이 될 거다라고 규모별로 제공되는 파워비아이의 새로운 기능들이 크게 주제를 하나씩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의 파워비아이 컨텐츠를 얹히는 내용을 김지훈 MVP님이 그리고 딜로이트 컨설팅의 위아연님께서 매트릭스라는 두 번째 주제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마트라는 주제가 나올 건데 그걸 제가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파워비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머리를 잠깐 드리고 각각의 주제는 말씀드린 발표자들이 세션을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비아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워비아이 관심이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조직의 모든 사용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문화를 선도하는 게 파워비아이의 목적이지요. 파워비아이가 2015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7년 된 서비스이고요. 포춘 500대 기업 안에 97%가 파워비아이를 사용하고 있고 200개 국가에 35만 개의 조직에서 파워비아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래프는 먼슬리 실사용자가 이렇게 빠른 추이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보고에 의하면 파워비아이는 비전의 완성도 그리고 실행 능력 면에서 늘 항상 선두, 리더 그룹을 차지하고 있지요. 이렇게 파워비아이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리더 그룹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정말 빠른 혁신의 속도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지난 1년 동안 파워비아이가 업데이트한 내용들이거든요. 먼슬리, 위클리로 정말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빠르게 파워비아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시장에 같은 인더스트리에 태블로라는 제품이 훨씬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리더 그룹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빠르게 성장하는 파워비아이와 관련된 새로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파워비아이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빌드에서 다루어졌는데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규모에 맞추어서 파워비아이로 데이터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능들 3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조직에 있는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만한 기능 파워비아이 안에 파워포인트 안에 파워비아이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얹히는 기능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주제가 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매트릭스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내용이 진행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파워비아이로 개발을 진행할 때 데이터 마트,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데이터 마트라는 게 개발자들이 하지 않아도 실무자들도 그냥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데이터 마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파워비아이 안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정말 강력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마트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인 파워비아이는 파워포인트 MVP님이신 김지훈님께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훈 MVP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맡은 파트는 이 파워포인트 안에 파워 BI를 넣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뭐 지금 프로필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는 그 파워 BI MVP가 아니고 파워포인트 MVP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는 뭐 잘 하는데 이 파워 BI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라 그래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파워 BI가 여러분 혹시 다 아시는 거죠? 뭔지 다 아시는 건가요? 먹는 거냐? 자, 근데 이 파워 BI라는 게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바라본 느낌의 파워 BI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이 파워 BI 분석 보고서가 지금 화면에 지금 샘플로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매출 분석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엑셀 차트, 파워포인트 내 차트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뭐 그냥 그 단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MVP로서 바로 바라본 이 파워 BI의 느낌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인터랙티브하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모두 데이터가 있고, 자, 여기에 딱 눌러서 보니까 경기도 데이터로 바뀌고요. 예, 지금 그 중에서 서주무역. 예,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 데이터의 세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종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그래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그 차트를 많이 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러면 굉장히 좀 편리한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판단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또 더 전문적으로 다루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분석 보고서를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파워포인트 안에 이제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워포인트 안에 파워 BI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캡처나 알트 탭 신공 아시죠? 이렇게 알트 탭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로 밖에는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알트 탭 신공으로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자,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에는 그 캡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삽입에인데 이렇게 또 파워포인트 교육을 약간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캡처를 딱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파워포인트 들어가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눌러도 뭐 데이터가 먹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파워 BI의 맛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뭐 대구 데이터나 이런 거 하려면 또 다시 또 찍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드라마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박건희 씨 때문에 봤는데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어요. 뭐 재밌게 봤습니다만 얘가 멸망해요. 예. 근데 파워포인트의 세계로 파워비아이가 들어왔다. 어느 날.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워비아이의 이 인터랙티브한 느낌이 파워포인트에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진행하려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자, 그 구호 이름인 오피스 365 관리자 계정에서 요걸 좀 추가를 지금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그냥 뭐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지금 요 설치하는 거면 간단하거든요. 여기 그냥 열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이 삽입 메뉴 안에 바로 버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고 여기 추가 기능 가져오기에서 요런 창이 딱 뜨면요. 자, 파워 BI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냥 치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치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파워 BI 타일즈 요거밖에 안 나고요. 반드시 요거 지금 확대되나? 예. 자, 반드시 파워 BI를 띄워서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딱 띄워서 쓰셔야 이게 요게 파워 BI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가 뜨거든요. 자, 얘를 추가를 눌러 주시면
자, 지금 현재 그 빌드 2022 거기에서는 여기 얘네들은 여기 버튼이 추가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아직은. 예, 아직은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은 우리는 여기 내 추가 기능 여기 안에서 파워 BI를 선택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분석 보고서 이제 파워 BI에 삽입하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링크로 삽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파워 BI 바로 불러온 방법이 있거든요. 자, 파워 BI 링크로 삽입하는 방법은 뭐 복잡하게 볼 거 없고요. 그냥 공유 눌러주시고 이런 창 뜨면 아시겠지만 링크 복사나 뭐 팀즈로 해서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자, 지금 파워포인트에 넣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파워포인트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창이 떠요. 거기서 여기 이 주소 복사를 하면 이제 복사해서 집어넣는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추가됐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를 버튼을 파워포인트 상에서 누르고, 자, 이런 게 딱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다 주소창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예.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삽입 딱 이렇게 눌렀을 때 잠시 로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딱 들어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요게 슬라이드 쇼에서 구현이 돼요. 예. 지금 요게 지금 슬라이드 쇼 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파워 BI 데이터고요. 지금 슬라이드 쇼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면 여기 버튼들, 파워포인트 버튼들 여기 보이잖아요. 슬라이드 쇼에서. 자, 요게 지금 아까 웹에서 작동했던 게 여기서도 이렇게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 좀 하자. 예. 클릭 좀 하자. 자, 클릭이 안 되네. 자, 어쨌든 뭐 여기 그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같이 볼 수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상에 있는 파워 B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웹상에서 바로 불러온 방법. 지금 기존에 제작하고 있는 슬라이드 뭐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하시다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파워포인트 상으로 바로 로딩하는 방법은 아까 똑같고요. 과정은 자, 여기 파워포인트 누르시면 이제 약간 주소 복사를 했잖아요. 파워포인트 열기 발로 눌러주시면 처음 딱 진행할 때만 이 창이 이렇게 딱 별도의 파일로 뜨는데, 여기서 추가 기능 실내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눌러주시고 나면 실제로 이제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실제로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냥 하라고 그러시네요. 예, 그러면 잠깐 제가 지금 불러오는 과정을 실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공유 눌렀고요. 자, 실제 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파워포인트 버튼을 눌렀고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열기 딱 눌러주면,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여시겠습니까? 했을 때 열기 눌러주시면, 자, 새로운 PPT 파일 하나 생성되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웹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고 계정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요거 선택할까요? 예. 자, 이게 제 PC가 아니라서 들어올 겁니다. 예. 어차피 데이터는 동일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들어왔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웹상 슬라이드 쇼에서 보시면, 자, 쇼상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도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장, 자, 대리점. 자, 지금 이거 먼저 보시는 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이게 웹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진행하는 방식이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웹이 끊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이제 이런 게 먹통이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나는 이 전체적인 모습의 데이터, 전체 이 정보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현장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러면 이런 좋은 기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편집 모드에서 보면 요거 여러분 이게 웹상에서 끌어당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웹에서 깨지지 않으려면요. 또 캡처하고 뭐 난리칠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여기 이 저장된 이미지로 표시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조그만 거 누르시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측 상단에 조그만 화살표 보이죠? 딱 누르면 저장된 이미지로 표시 딱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이거는 이미지예요. 예. 근데 완전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만들면 다시 또 인터랙티브한 데이터로는 못 바꾸나요? 이렇게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 이 데이터에 이걸 다시 복원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죠? 예, 다시 버튼이 눌러지는 형태. 예, 그거 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이미지로 표시가 된 이미지화된 이 파워비아이 데이터 분석 보고서도 여기서 다시 이걸 꺼주면 또 다시 로드가 되면서 이걸 또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계정 선택하는 게 귀찮은 거 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계정 확인하는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뜨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파워비아이 넣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됐죠. 제가 맡은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아주 간단한 PPT에 관련한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답을 드릴 수 있는데 파워비아이 물어보시면 하나도 몰라요. 자, 그렇고요. 자, 지금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매트릭에 대한 이야기로 위하연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매트릭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위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MVP로 있지는 않지만 파워비아이를 굉장히 애정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발표의 기회를 얻은 것이 참 감사한데요. 오늘은 이 빌드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 매트릭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발표의 순서는 대략 이렇게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트릭이 무엇인지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데모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웹을 보여드리면서 이 성과 기록표를 매트릭을 어떻게 만들고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트릭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파워비아이를 혹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고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그 고리라는 기능이 매트릭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같은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관리하시는 여러 KPI가 있잖아요. 뭐 부서마다도 아마 관리하시는 KPI가 다르실 것 같은데, 뭐 영업부서라고 하시면 수주 건수라든지 영업 매출에 대해 보실 것이고, 뭐 마케팅이라고 하면 SEO나 캠페인에 대한 ROI 성과에 대해서 또 보실 텐데, 이제 그런 각자의 이제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KPI들을 관리하고 내가 목표하는 목표치를 이제 놓고 그 데이터들을 트래킹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만드는 거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파워비아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한 상황인데요. 자, 로그인하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죠. 자, 왼쪽에 보시면 트로피 모양의 아이콘으로 매트릭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가 있는데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앙에 제가 만들어 놓은 성과 기록표에 대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만드신 게 없으실 테니까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샘플 데이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에듀케이션이나 마케팅, 휴먼 리소스와 같은 샘플 데이터를 이제 찾아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샘플을 하나 클릭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케팅 샘플로 들어왔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KPI의 어떤 성과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과 기록표 만든 것 중에 어떤 지연이 되거나 좀 위험하거나 늦거나 이런 이제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완료된 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성과 기록을 지금 보시게 되면 마케팅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이 사이트에 대한 이탈률에 대한 성과, 그리고 뭐 CTR, 이제 클릭률에 대한 개선에 대한 성과 기록표, 뭐 이렇게 등등의 마케팅과 관련된 성과 기록을 보실 수 있고 상위와 하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 눌러서 약간 상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쪽에 있는 CTR 부분을 클릭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 하나 클릭하게 되면 이 성과 기록표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매일 트래킹되고 있는 데이터가 보여지고, 그리고 저 회색 줄은 최종 대상이라고 해서 내가 목표로 이제 놓은 그 값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매일 혹은 매월 주기로 트래킹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내용을 확인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직접 이 성과 기록표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트릭 메인으로 가서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새 성과 기록표라는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네. 제가 회원 관리를 하는 회원 분석 관리 성과 기록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는 이 매트릭에 대한 설명글을 넣고요. 이제 작업 영역은 이제 현재는 내 작업 영역을 선택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매트릭의 이름을 지정하고 매트릭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회원 가입수에 대한 이 지표를 관리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이제 멀티로 넣으실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기록표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소유자를 이제 넣어서 태깅하실 수 있고 또 이 값에는 제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파워 BI 보고서와 연결을 해서 현재 값과 최종 고을 대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연결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회원 분석 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연결을 하고요. 클릭해서 연결하게 되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뜨게 되고 중앙에 보면 이제 월별로 신규 회원 수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와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값은 총 회원 수 값으로 선택하고 연결. 이렇게 되면요. 이제 현재 값으로 이제 트래킹이 됐고요. 그리고 최종 대상은 제가 한 500 정도로 넣었고요. 상태 값을 선택하는데 규칙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규칙을 누르게 되면 이제 조건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값보다 작으면 그래서 400명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상태를 위험하다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규칙을 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날짜와 언제까지 이걸 트래킹할 건지 기한 정해서 저장하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매트릭이 만들어집니다. 네, 클릭하면 지금 월별로의 어떤 데이터가 트래킹 되고 있고 기록에 대한 내용 보실 수 있고 또 상태 규칙 저희가 방금 만든 거 보실 수 있고 또 설정 누르면 이제 트래킹하는 빈도를 정할 수 있는데요. 뭐 매일 주기로 할 건지 매주 단위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만든 성과 기록표에 제가 하위 매트릭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회원 가입수 하위 매트릭으로 제가 구매자 수에 대한 KPI를 성과 기록표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회원 수 클릭하고 소유자는 저로 하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보고서와 연결을 할 텐데요. 아까 중앙에 보면은 이 신규 회원수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신규 회원수고 하늘색은 이제 그 회원수의 구매자 수인데요. 구매자 수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측정 값에서 구매자 수 연결을 하고 그리고 최종 대상은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을 임의적으로 100으로 정하고요. 규칙도 간단하게 아까와 같이 정해볼게요. 그러면 50보다 작거나 같으면 위험한 수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회원수라는 이 회원 가입수라는 어떤 상위 카테고리 밑에 이제 구매 회원수라는 어떤 하위 카테고리까지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값에 따라서 저희가 메모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회원 가입수가 우리가 목표로 한 설정보다 좀 낮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 메모라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메모 버튼 누르시고 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활동의 새 체크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담당자를 이렇게 불러와서 태그를 해서 뭐 신규 회원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뭐 이런 이제 멘션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뱅이 해서 태그를 하고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 두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과관리표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공유는 저희 파워비아이 보고서를 공유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고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링크를 복사하거나 메일을 통해서 이 성과 기록표에 대해서 공유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권한관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누가 이 성과 기록표에 지금 액세스가 되어 있는지 혹은 누구를 더 추가할 수는 없는지 이런 관리표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팀즈와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팀즈에 보시면 파워 BI의 성과 기록표를 그대로 임베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팀 채널에서 우리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파워 BI 바로 붙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방금 만든 회원 분석 성과 관리라는 탭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요. 팀즈 안에 방금 보셨던 그 웹사이트가 그대로 임베드 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태값에 대해서 필터링이 당연히 되고요. 혹은 내가 더 성과 기록표에 대해서 새로운 걸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새 매트릭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멘션하는 부분도 팀즈 안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팀즈에 임베드한 내용까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빌드에서 새롭게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만 잠깐 언급드리고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멈춰 설명드리면 원래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뷰와 하이라키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빌드에서 새롭게 이제 소개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슬라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 하이라키를 이 안에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을 본다라고 하는데 매출이 지점마다 이제 다 다를 거잖아요. 뭐 A 지점에 대한 성과 다를 거고 B 지점 다를 거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거를 하이라키를 통해서 기능을 만드실 수 있고 그 하이라키를 이제 선택해서 A 지점만 보시거나 뭐 C 지점만 보시거나 이렇게 필터를 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프로덕트 에어리아와 연결을 해놨는데요. 프로덕트 에어리아 중에서 한 군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로 이 성과 기록표가 다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키 안에서도 이제 하이라키를 또 만들 수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 에어리아 밑에 프로젝트별로 또 이렇게 선택했을 때 데이터가 바뀌어서 성과를 관리하실 수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 기능인데요. 이제 뷰 중에서 저희가 히트맵이라는 기능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히트맵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하이라키별로 한 번에 펼쳐져서 이 뷰를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히트맵으로 보시게 되면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게 펼쳐져서 이 성과의 기록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매트릭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한번 이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소민이 MVP님께서 다음 세션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마트가 세 번째 주제인데 질문 좀 드릴게요. 파워 BI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파워 BI를 사용하실 때 프로 구독을 가지고 계신 분. 파워 BI 프로. 그죠? 당연. 네. 프리미엄, 우리 회사는 파워 BI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다. 프리미엄도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천등분이 다행히 네 분이라 제가 네 분 책 드릴게요. 나중에 와서 받아가시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데이터 마트라는 게 파워 BI 프리미엄 구독이어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파워 BI의 장점이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좀 쉽게 해보고 싶은데 무료로 파워 BI 데스크탑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이번에 오신 분들이 이제 각자 파워 BI를 활용하는 수준이나 이런 조직에 파워 BI가 도입된 상황이 좀 다르실 거라 이번 기능은 프리미엄 구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를 사용하시거나 그냥 프리로 데스크탑만 쓰시더라도 프리미엄이 저런 거 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마트 주제고요. 데이터 마트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시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실제 파워 BI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 중에 저희가 시민개발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무자가 내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아주 가볍게 쓰는 경우도 있고 조직에 파워 BI가 도입돼서 조직 전체가 데이터 분석을 파워 BI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파워비아이 관련 개발자분들이라면 이런 용어가 너무 쉬워요. 근데 아니시라면 그냥 개인적으로 파워비아이를 쓴다거나 내 우리 회사의 실무자들이 파워비아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용어들이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그냥 개념만 좀 잡아주세요. 데이터마트라는 세 기능을 이해하시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상위 개념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적재해 놓은 건데 우리 회사 기관기 시스템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중앙 저장소거든요. 여기 중요한 정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파워비아이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 중요한 정보 다 들어가 있는데 접속하는 권한 당연히 IT 안 주거든요. 그래서 팀이나 부서 뭐 이런 작은 규모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트를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라 오히려 반대이신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웨어하우스, 데이터마트 이런 용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팀이나 혹은 뭐 특정 주제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구나. 그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원래는 데이터마트라는 용어인데 파워비아이 안에서는 데이터 저장소 이외에 요 4가지 기능을 데이터마트라는 걸로 제공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있어야지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마트가 제공하는 4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데모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뭐야,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이랑 똑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 웹상에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쓸 수 있게 됐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세요. 실무자분들은. 그럼 누가 제일 좋을까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맥 지원 안 하잖아요. 이제 맥 사용자도 웹상에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내 데스크탑의 성능이 떨어진다. 램이 너무 적고 뭘 하려고 하면 너무 느려요. 그럼 오히려 애저가 백단에 있는 클라우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상에서 데스크탑을 쓴다 생각하시면 파워비아이를 어느 정도 쓰는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요 다이아몬드 있는 게 프리미엄 작업 영역이에요. 프리미엄 퍼 유저나 프리미엄만 가능하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데이터 마트 선택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원본이 150여 개 이상의 데스크탑에서 가져다가 만들 수 있는 거 전부 다 지원해요. 로컬에 있는 파일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소스에 안 보이는 거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해서 갖다 놓으셔도 되거든요. 파일 같은 것들은. 그래서 지금은 Azure SQL DB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보, 접속 정보 연결해 주시고 DB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 중에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관련 테이블 선택해서 데이터 변환을 누르면 지금 파워비아이 서비스에 로그인해서 마트 만든 건데 마치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파워쿼리 화면 보시는 거랑 똑같죠. 웹상에서 그냥 동일하게 파워쿼리의 홈탭 변환 열추가 파워쿼리 로컬 데스크탑에 있는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로드되면 백단에서 Azure SQL DB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 흐름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로컬의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실 수도 있어요. 아직 미리 보기 기능이라 성능 테스트를 완벽하게 하진 못했지만 이제 Q&A들을 한 걸 쭉 MS가 Q&A 한 걸 보면 어떤 사용자는 내 데이터가 20배 더 빨라졌다 뭐 이런 경우도 답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두 동일한 케이스는 아닐 거라서 성능 이제 사용해 보시고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쿼리하는 화면도 로컬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실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픽 환경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테이블 갖다 놓고 쿼리 병합하고 쿼리 병합 아시는 분들은 로컬은 이렇게 하는데 비교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픽화한 환경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시민 개발자만을 위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V 환경에서 이렇게 쉽게도 하실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만드는 개발자다. 뭐 SSIS, AS 이런 걸 사용해서
전문 분석을 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이런 구이 환경보다는 그냥 본인에게 늘 익숙한 SQL 문이 훨씬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SQL을 통해서 바로 쿼리할 수 있도록 이런 인터페이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 개발자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개발자도 SSMS 갔다가 파워BI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면에서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구나 행복해할 만한. 엑셀로 내보낼 수 없나요? 파워쿼리에서 편집하신 거 엑셀로 내보낼 수 없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웹에서 작업하시면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내보내기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쿼리했던 내용, SQL로 했던 결과물을 엑셀에서 열기만 해주시면 컨텐츠 사용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엑셀 데이터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트의 세팅,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파워BI, 아무래도 개발자들은 파워BI 안에서 뭘 하는 것보다는 그냥 SSMS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편하거든요. 그럼 SQL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어서 그거 카피에다가 SSMS에서 바로 늘상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하는 그 화면에서 파워BI에 있는 데이터 마트를 접속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BI 데스크탑, 파워BI 서비스를 주로 쓰셨던 실무자 분들이시라면 이제 이런 환경은 좀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반대로 개발자 분들이셨거나 데이터 관리자였던 분들은 아 그냥 여기서 파워BI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수 있겠구나, 데이터 마트를 관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분야에 있는 분들 모두 장점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워쿼리랑 똑같이 웹상에서 할 수 있고 엑셀에 내보내는 것도 되는구나. 데이터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거 보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거창하게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웹상에서 모델링, 관계 작성하고 측정값 만드는 기능이에요. 데모에 나온 내용이. 그래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하셨으면 아마 데모 내용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하단에 모델 창에 가시면 로컬에서 저희가 늘 하던 것처럼 이렇게 관계 다이어그램이 나오고요. 웹상에서도 이제 관계를 작성하고 관계 상세 옵션을 속성을 지정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꼭 웹에서 안 해도 되잖아. 데스크탑에서 그냥 여태까지 잘했던 것들인데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애저가 뒷단에 있는 DB니까 로컬의 성능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향상돼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웹상에서 이렇게 레저를 만드는 것도 지원을 하죠. 자, 측정값을 만들어서 서식을 지정하고 이런 데스크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던 작업들이 데이터마트 안에 웹상에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보고서 만들 때 불필요한 필드들을 이렇게 눈 가리면 보고서 작성할 때는 안 보이죠. 뭐 그런 모델링과 관련된 기능들이 웹상에서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란 두 번째 데모 보셨어요. 그리고 데이터셋이 클수록 새로 고침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클라우드에 데이터마트를 만드시면 저희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리프레시 되거든요. 설정된 주기에 맞춰. 근데 이게 데이터셋이 너무 크면 이 전체를 리프레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역시 프리미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분 새로 고침. DB에는 1년치가 있지만 30일만 데이터로 가지고 오겠다. 그 중에 최근 1일만 리프레시하게 하겠다. 이런 설정을 역시 웹상에서 데이터마트 안에서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증분 새로 고침까지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된 이런 기능이 마트에서 제공됩니다. 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리포팅, 보고서 만드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솔직히 퍼포먼스나 뭐 이런 거 테스트해 보니까 로컬이 당연히 훨씬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웹상에서도 동일하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 이제 데이터 마트라는 게 보고서에서 뭐 차트 얹히고 슬라이서 넣고 이렇게 보고서 디자인하는 거 말고 데이터 마트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가져다가 방금 모델링하고 측정값 만드는 것까지 보셨잖아요. 그럼 가장 데이터 분석을 파워 BI를 할 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모델을 잘 만드는 거. 분석할 데이터 테이블들을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측정값 계산하는 것도 처음에 쉽지 않잖아요. 아주 간단한 썸 이런 건 쉽지만 고급 분석식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거기까지 누군가 역량이 있는 조직 내에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마트에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마트 만들어 놓은 걸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은 파워 BI 안에 모델링이나 측정값이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잘 구축되어진 이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쉐어 받은 걸 가지고 본인이 보고서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 받으면 데이터 허브에 가게 되면 공유받은 데이터 마트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필터링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셋만, 데이터만 받은 게 아니죠. 그 안에 관계도 다 잘 작성되어 있고 분석에 필요한 수식까지 다 작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없더라도 훨씬 더 기존보다 내 역량 이상의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공유받았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 계보에서 살펴보시고 로컬로 돌아가서 보고서 만드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웹상에서 아주 쉽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보고서는 로컬에서 만드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보고서 만드는 밑단의 작업이 아니라 앞단에 중요한 데이터 잘 정제된 거 DB에서 가지고 오고 관계 작성하고 모델링하고 측정값 만드는 그 어려운 작업들을 이제 누군가 조직의 리더가 해주면 시각화는 공유받아서 쉽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전반적인 분석 역량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은 이제 관리와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보안도 문제가 없어야 하죠. 그래서 역할 관리 이런 기능을 파워 BI에서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프로 사용자면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번 부륙 공하나로 접속했으면 그 사원에 관련된 정보만 보이게, 어느 지점에서 접속했으면 그 지점의 데이터만 보이게, 이런 거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설정하는 것처럼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것만 역할을 만들고 그런 다음 아이디 1번인 거 커스터머 아이디 1번인 데이터만 누가 로그인했을 때 보게 할 건지를 할당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보게 할 사용자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이제 이 사용자가 로그인하게 되면 권한관리, 그 사용자에게 권한이 할당된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프리미엄이 아니라 파워 BI 프로 사용자도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예전엔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역할을 만들고 클라우드에서 할당을 했는데 프리미엄 안에 이런 권한관리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을 알고 있다면 마트에서 저것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BI 기능 잘 모르셨다면 저런 것도 되는구나, 권한관리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감도 레이블이라고,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야, 이건 크리덴셜이야, 이거는 대외비야,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 그런 보안을 걸어 놓으면 파워 BI 마트에서만 데이터가 그렇게 관리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무자들이 파워 BI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엑셀로 내보내고 싶은 경우, 엑셀에서 분석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마트에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크리덴셜을 걸어주면 지금 제가 엑셀에서 분석하겠다고 자료를 내보낸 건데 왼쪽 하단에 이렇게 컨피덴셜이라고 민감도 레이블이 동일하게 설정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떤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손쉽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보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보안과 관련된 내용까지 이제 크게 보면 하나하나 데모를 보여드린 그 기능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마트라는 게 생겨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큰 그림을 보고 가서
필요하면 이제 뭐 프리미엄을 구독하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마취가 생김으로 인해서 조직에 역량이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는 분이 데이터도 연결하고 모델링하고 측정가까지 잘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이런 거 잘 구축해 놓는 거잖아요. 그걸 잘 해놓으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필요한 조금 역량이 덜한 분들은 시각화만 하면 전체 조직의 역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소개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각각의 주제가 조금 더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URL에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뭐 이번 세션 들으시고 뭐 좋았다 나빴다 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다음 행사에 좀 준비해주면 더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피드백 주시면 가능한 한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파워비아이가 출시되고 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때 강조드렸죠.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속도 싸움일 것 같습니다. 파워비아이가 몇 년도에 출시됐을까요? 안 해봤습니다. 저분 네. 몇 년도죠? 틀리실 수도 있어요. 2015년도. 네,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릴게요.